초고층 공사비 이슈인데 압구정 성수 여의도 이거 60 몇 층으로 할 건데요. 지금 한 13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300 만 원 정도 연면적 기준으로 35층에 비해서 30% 이상 상승될 예정이다. 70층에서 50층으로 이제 50층에서 70층으로 넘어가면은 철근 두께, 콘크리트 질부터 달라지고 그 30층에 하나씩 대피용층을 한 개씩 둬야 돼요. 그래서 공사 기간도 좀 길어지고 하는데 요새 그 서울 재개발 재건축 평균 공사비가 한 8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69층으로 하면 1300, 1400이니까 당연히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겠죠. 예. 근데 나중에 모든 아파트가 다 재건축이 됐을 때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정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화서역 쪽에 그 스타필드거든요.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주변 상권이 다 죽는다 이랬는데 주변 상권도 같이 살아나고 있다. 그런 거죠. 이건 주요 대선 주자들의 보유 아파트 시세인데 김동연 후보, 이재명 후보, 나경원 후보,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인데 다 좋은 집들을 갖고 있다. 예.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쫙 봤고요. 상황 쪽 봤고 예, 정책 개발 있는데 정책 쪽을 간단하게 볼까요? 개발 쪽 볼까? 뭐 다 많아서 다는 못할 것 같고 정책 쪽을 먼저 봐야겠네. 이 후보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결국 용적률 인상이에요. 용적률 인상인데 여기서 이제 이 후보 부동산 정책, 보유세 강화, 고밀 개발, 적극적인 공공 참여, 세입자 보호 해갖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급이 필요하다. 근데 공급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용적률 인상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 공공 임대한다? 적극적인 공공 참여를 한다? 근데 문정부 때 똑같이 한다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 실패를 할 거 같고 저렇게 나오면은 그리고 지금 열심히 우클릭을 하시고 있고 다주택자 과세는 부동산 정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 손을 댈 때마다 문제가 됐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 대신 보유세는 올리겠다. 근데 집값이 오르면 규제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지금 정책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주민센터 위에다가 이렇게 아파트 올리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거거든요. 학교 위에다가 올리는 건데 결국은 이게 용적률 뻥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송파 파크 화비오 프로지오고 이게 용적률 800%가 좀 넘는데요.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물량이 나오게 하려면 일반 분양분 가격이랑 일반 분양분 물량인데요. 일반 분양분 물량을 늘리려면 용적률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용적률을 인상시키는데 공공에서 얼마나 가져갈 게 문제죠. 용적률의 개념은 이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세대수를 많이 뽑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뽑기 힘든 게 한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토지거래구역 내 주택 매입 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강남구 1년, 1년, 서초구 6개월, 용산구 4개월이었는데 이게 지금 임대 가능하게 좀 바뀐 거죠. 임대 가능하게 좀 바뀐 상황이고 근데 임대를 가능해도 아니 그럼 2주택자에서 여기다가 집을 사면은 대출이 안 나와요. 처분 조건을 안 쓰면은 제가 알기로는 비처분 조건이면은 LTV에 3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은 처분 조건이면 이제 50%까지 나오고 그래서 뭐 이게 그닥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대출 풀로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팔아도 되지만 임대를 놓고 토지거래구역에 있는 집을 사서 실입주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제 조금 풀어주는 것 같긴 한데 저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평촌의 그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이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평촌도 본격적으로 노후계획 도시로 진행을 할 거고 여기 보시면은 중동 군포 3본이죠. 그래서 세 번째 승인이 났고 다음 정권에서 1구 신도시 재건축은 잘 될 겁니다 아마.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표가 너무 많아요, 저기. 100만 명이 넘으니까. 그다음 취득세, 중과세 완화. 1억에서 2억으로 올려줬다. 공시 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이고 이게 시가로는 이제 3억 좀 넘는 것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실거주 여건 좋은 시가 3억 원 초반에서 뭐 3억 원 중반까지의 아파트들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 지방을 살리는 대책이 계속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게 말이 되게 많은 지분형 모기지인데 집값의 10%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아마 6월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이제 9억에서 10억까지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아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9억이었으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이니까 서울은 많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내 돈 1억 넣고 대출 4억 넣고 주금공 이제 5억 넣고 하면은 이게 시세차 2억이 나오면 주금공이 1억 갖고 내가 1억 갖는 건데 문제가 집값이 하락했을 때 주금공이 후순위로 손실을 떠안아 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초반에 이제 한 4천 세대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할 확률이 높고 이거 한 10억이면은 4천억이잖아요. 4천억 정도로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시행이 되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10억까지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시세가 올라갈 겁니다. 강제로 가격을 올리는 이거 문재인 정권 때 10억 이상 대출 금지 막으니까 다 15억으로 맞춰졌잖아요. 그랬고